어떤 뜻으로 이순신의 바다를 제안했는지가 늘 궁금했었습니다. 아까 식사 자리에서는 감독님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저래 뭐 정치하는 분들하고 제가 실은 많이 연락이 오지만 제가 그런 자리는 안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외부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데 아까 감독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관련 일로 불러주면 제가 달려갑니다.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순신 관련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실은 서울에 이순신 기념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순신 기념관을 만들자. 그리고 전국에 이순신 노드를 만들자. 이순신의 백이종군노라든지 이런 걸 좀. 근데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냐. 그건 제 능력 밖이다. 수백억 수천억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걸 저한테 이야기해서야 되겠냐. 근데 제가 임진왜란 사를 65편 강의했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니 이순신 장군께서 싸웠던 바다가 서쪽으로는 울돌목 명량해전부터 동쪽으로는 부산포해전까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해바다와 일치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해가 일본에게 밀리고 있는 판국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저기 해협이나 이런 이름에는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한참 민감했던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해바다는 정확히 이순신해랑 일치하니 그 남해라는 이름과 이순신해를 병행 표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흔쾌히 받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12명의 국회의원이 먼저 모이더라고요. 명량처럼. 그 12명의 국회의원들을 이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도를 저도 꿰뚫고 있지만 저는 제가 제안해서 진짜로 남해바다가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가 되고 교과서에 실릴 수만 있다라면 전 개인적인 영광이자 가문의 영광이다. 만약에 그게 가능해진다라면 제 수명이 몇 년 단축되더라도 나 이거 해보려다 했더니 국회의원들 12명이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69명까지 이렇게 동의를 얻어냈고 지금 입법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상임위까지는 아마 통과가 되고 본회의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회의 가서 이순신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할 것이고 이게 아마 대통령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왜 했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까 그 식사 자리에서 정말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순신 장군을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이순신 장군을. 일본인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바다 이름이 이순신해가 됐을 경우에 전 세계인들이 도대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누군데? 그럼 관심과 함께 감독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셨던 명량과 한산과 노량이 전 세계로 전파를 털 수 있는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그런 취지도 분명하고요. 이 국제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못하죠? 우리가 하다못해 도로 이름도 인물들 이름을 다 쓰는데 각 지역마다 도로 이름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을 빛낸 인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께서 그렇게 가열차게 싸웠던 바다를 동서남북 써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서해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서해바다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동해바다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황해라고 표기가 됩니다. 남해는 애초에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표기가 되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랑 싸우겠는 이때 이순신해로 가자라고 했던 거고 저는 이게 잠시 이제 국회에서 정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다툼도 좀 있고 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잠깐 덮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올해 2024년에는 이 일로 다시 한번 좀 시끄럽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소신을 갖고 이순신해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노량의 부제가 죽음의 바다였어요. 제가 감독님을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왜냐면 제가 아니요 이순신의 바다 그럼 제 책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너무 상업적이 되잖아요. 그럴 순 없고 실제로 남해대교를 지날 때 제가 20대 나이에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남해대교를 지나면서 내 생각이 왜 이렇게 고착화돼 있지? 저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것만 생각하네? 실제로 임진왜란의 모든 해전 중에 가장 큰 승리가 있었던 바다인데 왜 우린 노량을 그렇게만 생각할까? 라고 스스로 한번 좀 자책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의 바다보다도 실은 승리의 바다 아까 잠깐 감독님께서 세키가라 전투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노량해전이 실제로 일본의 역사를 분명히 바꿉니다. 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시마즈와 이순신 장군이 싸웠잖아요. 시마즈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집단입니다.
주슈에. 그리고 그때 시마즈가 이순신과 싸우고 있을 때 고니시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패권을 놓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받드는 서군과 도쿠가이 이에야스 날 에도마쿠를 만들게 되는 동군이 싸울 때 이 서군의 주요 세력이었던 시마즈가 2,000병력만 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노량해전에서 시마즈의 부하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고요. 고니시는 세력이 많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빠져 있는 시마즈를 구하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시마즈도 고니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고니시 부하들조차 고니시의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니시와 시마즈의 세력 약화 그 과정에서 나름 힘이 있었던 뭐 고바야카나 이런 친구들의 어찌 보면 배반 이런 배반이 결과적으로 고니시와 시마즈가 힘이 있었으면 서군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됐으면 그런 배반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의 역사를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바꿔버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우리 국내에만 묶어둘 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너희 역사에도 그만큼 이순신 장군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도마쿠가 들어서고 시마즈 가문 그리고 가장 우익적 성향이 짙었던 모리 가문, 쉽게 이해하면 전부 다 서군입니다. 이 지역들이 굉장히 에도마쿠 250년 동안에 눌려 지내다가 이 친구들이 둘이 손을 잡습니다. 사스마번 시마즈 세력과 조슈번, 야마구치현 가장 구구적인 세력이 손을 잡고 메이주신을 일으켜서 정한론을 대두시키고 그들이 한반도를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아베 신조의 그 지역구가 바로 그 야마구치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순신장군이 그리고 미리 미래를 내다보신 그 것처럼 요시다 쇼인이라는 극우 세력의 굉장히 정신적인 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의 쇼가 션주쿠라는 그 작은 사수 완전 독특하잖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는 이토 히로부미도 야마구치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물 길고 뗄감 떼고 했던 그 아주 그 천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야시 리스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우리로 다 뭐 돌세야 뭐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하죠. 그게 바로 이토 히로부입니다. 네. 어떤 질문을 던져도 굉장한 역사 강의로 끝나는 두 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엄청난 메가 토크를 이제 마무리해 볼 텐데요.